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머니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 이전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궁 속에서 유산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로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도 이게 그냥 뭐 유산을 했고 낙태를 한 거 그 경험으로 그냥 끝나고 이제 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유산과 낙태의 흔적들이 이 자궁 속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김경수 소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임상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되었던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어 아이가 새로 임신되었다고 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임신되었을 때 그 자궁 속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 그 역사들이 그대로 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태아에게 그대로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산이나 낙태 경험이 있는 자궁에 임신이 된 아이가 있다면 그 태아는 그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어쩌면 잘못되면 이렇게 그 이전의 어 경험들처럼 '나도 죽을 수도 있다. 나도 유산되거나 낙태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 그런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때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제 살아남으려고 어 뭐 몸부림치겠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임신이 되었는데도 어머니 그러니까 산모에게 임신이 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궁벽에 붙어 있는다든지 탯줄을 꼭 잡고 있는다든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음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뭐 척추에 붙어서 착상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도 결국에는 이 태아가 자신의 어떤 위기를 느끼고 그런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어 하게 된다. 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뭐 비슷한 케이스로 산모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임신되었을 경우. 그럴 때에도 이제 태아는 어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엄마에게 내가 뭔가 민폐를 끼친 거고 엄마의 발목을 잡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서도 엄마의 눈치를 엄청 본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어때요? 그대로 성격 형성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케이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특정 성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계속 원했던 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첫째가 딸이었고 둘째도 딸이었어 가지고 이제 셋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집안 분위기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딸이 태어난 경우. 그때는 어때요? 이미 뱃속에서도 모두가 바깥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는 그들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다.' 라는 그 감정과 생각이 정말 진하게 경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때요? 바깥에 이렇게 세상으로 나왔을 때에도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을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이 태어났을 때 그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외부의 어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이 태어난 걸 알았을 때 그때 만약에 이분들이 뭔가 실망한다든지 뭔가 아쉬워한다든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든지 환영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경험을 어 경험하게 되면 태아는 이거를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나는 기억나지 않고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온몸으로 그 상황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몸에 그리고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의 아이들은 태어나서도
나는 아니다. 라는 그 느낌으로 평생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혹은 나는 이곳에 이걸 할 자격이 없다.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 라는 이런 그 심정으로, 그 감정으로 평생 살아가게 된다라고 김경수 소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제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케이스였던 어 아들을 원했던 엄마에게서 어 태어난 케이스가 이제 저의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해당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좀 약간 말이 좀 빨라지고 약간 흥분해서 이야기했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들을 원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10달 동안 제가 임신되었던 그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는 철석같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제가 태어나니까 이제 딸인 걸 알고는 어 그거를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그랬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뭔가 저의 존재가 거부받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평생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어떤 새로운 자리에 가거나 낯선 곳에 가서는 뭔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뭔가 좋아하지 않거나 나를 뭔가 미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멘탈이 붕괴된다." 그러죠. 그래서 멘붕이 오는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 계속 해 왔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해 오면서도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되게 힘들어하면서 항상 나는 뭔가 부족하고 아닌 것 같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심정으로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어 게 이제 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 임신 거부증과 이 어떤 자궁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했을 때 그 태아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봤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산모가 그 임신을 환영하였는가, 환영하지 않았는가 이제 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는. 그러면 여기서 꼬꼬무에서 이야기했던 임신 거부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후자에 속하겠죠. 그래서 엄마가 산모가 무의식적으로 임신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임신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임신을 원하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임신되면 그걸 온몸으로 어 거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태아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척추 쪽에 가서 착상을 한다든지 뭐 그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산모가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끔 이렇게 몸이 어 또 이렇게 묘하게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 라는 어 점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인제 이 케이스들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좀 더 연결해서 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